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증권시장. 네, 우선 미국 시장부터 좀 근데 미국 시장 빠졌네. 뭐야? 잠시만 체크해 볼게 다시 한번. 빠졌어. 아까 나스닥이 약간 버텨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장 마감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03, S&P 500이 마이너스 0.37, 다우가 마이너스 0.74, 너셀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0.93. 네, 빅스 지수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4대 지수가 다 빠졌네. 야, 그러면 안 좋겠네. 네, 우선은 상승 종목 개수가 2100, 아니다. 하락 종목 개수죠. 하락 종목 개수가 2179개. 그러니까 2200개 정도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상승 종목 개수가 900여 개니까, 뭐 오늘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죠. 폭락장까지는 아닌데, 좀 시장이 약세 모양새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있죠. 제가 메타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해외 주식 세션에다가. 네, 메타가 11.25% 상승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95% 상승해줬습니다. 이건 아시죠? 네, 해외 주식에다가 메타 영상 올려드렸고. 그래서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종목 횟수가 2,000개가 넘잖아요. 엔비디아도 빠졌고, 애플도 마이너스 0.71 빠지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3.38% 빠지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에만 좀 상승했다. 메타가 11.25,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좀 선방하면서 3.95%였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애플 실적하고 아마존 실적 나왔는데요. 뭐 둘 다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애플이 좀 선방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근데 차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애플이 다른 차트에 이게 빠진 차트잖아. 빠진 차트에서 그나마 뭐 오늘 실적이 약간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지금 나름대로 상승장학형 캔들 나와주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존도 뭐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그 실적 성장률이 뭐 경쟁사 대비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그냥 현재 뭐 아마존 쪽은 약간 V자 반등 올라왔다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0.84 살짝 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좋았던 실적은 제가 어제 메타 함께 분석하면서 살펴봤지만 진짜 좋더라고요. 메타만 네, 11.06%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60. 그러니까 뭐 애플하고 아마존 쪽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나마 애플이 약간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주요 빅테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뭐 테슬라까지 다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엔비디아 하나 남았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됐던 것이 연준의 금리 관련된 거.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은 매파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증시를 이야기하게 되면 약세죠. 뭐 하락 종목 대수가 많았으니까 2,000개니까 대부분 하락했죠. 그리고 섹터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관점을 본다면은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네, 2.08% 상승해줬죠.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유틸리티 0.59. 그러니까 어제도 유틸리티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새 어떤 여러분들도 뭐 소식 들으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그나마 좀 나스닥이 상승하는 분위기는 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브레스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에만 돈이 집중된다. 투자금이 아니 매수가 집중된다. 다른 종목들은 좀 대부분 빠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뭐 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1.
8, 9% 빠졌죠. 엔비디가 빠지면서 올라간 게 없어요. 가장 오늘 많이 빠졌던 게 헬스케어 쪽,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이야기를 했죠. 약가 조정에 대한 부분.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79% 빠졌고.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면 경기 방어주 쪽이잖아요. 필수 소비 쪽. 그나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 때문에 올라간 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때문에 올라간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약세 분위기. 뭐 이제 내일인가요? 고용보고서하고 PC 지수인가? 그거 뭐 좀 살펴봐야 되겠지. 물가 지수. 그리고 좀 요새 약간 특이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약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게 96.43까지 빠졌다가 그 100을 찍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찍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것이냐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직 모르겠다.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경제 지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늘상 하던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도 그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매파적인 느낌 있죠. 관세가 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언급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매파적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른 면인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첫 번째가 반등 자리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 자리가 나왔잖아. 그렇지. 이게 돌렸단 말이야. 그렇지. 보이죠? 네, 돌린 자리. 아, 소리. 빠진 다음에 돌렸잖아. 그리고 쌍바닥 보이죠? 그리고 맞았죠. 쌍바닥 때리고 올렸잖아. 그치? 그러면 돌린 거란 말이야. 뭐 너무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린 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간 강세 모양새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예정되어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약간은 매파적인 부분이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면은 한국의 달러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직까지 1,400원 찍진 않은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원화잖아요. 원화가 이렇게 빠졌다가 원화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만. 야, 이거 뭐냐? 추세가 강하게 돌린 건 아닌데 야씨. 그래도 약간 올라온다. 그렇죠. 여기도 돌렸잖아요. 그치 돌렸지. 돌리면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보이는데 돌리면이 있어요. 빠졌다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면 달러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1390원이었다가 14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워낙 지금 한국 증시가 화랑이래 가지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미치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데 달러가 강세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봐볼게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가 마이너스 0.74로 눌렸죠. 나스닥은 그나마 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은 조정 있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만은 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은 미국 시장은 강세는 아니에요.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 약간 꺾였네요. 니케이는 좀 어제 약간 반등해줬네요. 약간 조정받았다가
대만 쪽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데 독일 쪽은 약간 조정받고 프랑스도 약간 조정받고 인도도 조정받고 중국은 뭐 어제까지만 올라오다가 그제까지만 좀 올라오다가 어제 빠졌네요. 마나스 약간 꺾였다 그쵸? 캔들 자체가 이게 하락 확연 캔들 나왔네. 마나스 이게 그게 있죠.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마이너스 1.18%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 좀 꺾인 건 아닌데 눌렸어요. 항생지수도 빠졌다. 어제 항생지수가 빠졌던데. 그래서 빠졌구나. 함께. 그리고 유로존도 약세. 근데 유독 한국은 강하죠. 한국 어제도 올라갔죠. 올라갔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0.28% 빠지긴 했는데 이게 빠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급을 같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수급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요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한 자료 갖다가 약간 대략적인 그림을 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황 어떻게 됐는지.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8로 살짝 눌렸습니다. 코스닥은 0.20 상승해줬죠. 근데 살짝 눌리긴 했는데 하락 상승 종목 개수가 코스피가 406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468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우위긴 하죠. 그래도 엇비슷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개수가 837개, 하락 종목 개수가 767개, 67개. 상승 종목 개수가 더 우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중소형주 랠리 주도로 해가지고 그나마 어제는 코스닥이 약간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스피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약간 그쵸. 이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가 엇비슷하게 해서 물론 약간 약세는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개인 물량이 들어왔구나. 그동안 안 들어왔던 개인 물량이 어제 코스피에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물량에서 기관계가 매도가 나왔네요. 기관계가 8,241억 매도하고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하죠. 3,459억 원. 근데 이제 그동안 매수 안 했던 그러니까 기관 대신 개인이 확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올라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한 모양새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계에 던졌는데 개인 매수만 들어왔다. 약간 그런 모양새고. 잠깐 이건 그렇습니다. 따라라.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 조정 받았죠. 살짝 올라갔다가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한미 협상, 관세 협상에 의해서 약간은 자동차 쪽이 다른 나라보다는 불이익을 받은 약간 0.26 0. 몇 프로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좀 빠졌어요. 이거 함께 좀 살펴볼게요. 조금 있다가 하나오션은 급등을 때렸죠. 제가 하나오션도 영상 녹화 떠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국내 종목이다. 하나오션겠죠. 흑자 전환됐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과의 조선 업 협력 기대감에 고가로 보았을 때는 16.06%까지 상승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우선 요 정도 약간 큰 그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8, 코스닥이 0.20 올라갔고 잠시만, 쏘리. 저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수급을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우선은 기관계만 던졌는데요. 아까 그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기관계만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양시장에 들어왔네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 잘못 체크했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양시장에 개인과 코스닥에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들어왔고
코스피에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들어왔네. 매수 들어왔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약간 좀 더 자세하게. 근데 이제 뭐 지금 한국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좀 매우 특이하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인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완전 돌파예요. 그렇죠? 지금 약간 분위기가 돌파 분위기도 없잖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어제 기관계 쪽에서 연기금이 차익 실현했네. 기관계만 좀 붙어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기관계가 좀 차익 실현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중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한 달 동안 5조 6천억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6조 8천억 매도 때렸습니다. 기관계가 좀 같이 들어와줬고, 그렇죠? 엄청 들어왔죠, 엄청.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만 어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0.28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관계가 매도 때려가지고 기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간 개인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근데 진짜 이거 금방 돌파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거래량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큰 악재가 없으면은요 전국가 돌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봐보세요. 그치 얼마 안 나왔어. 이거 저항대 다 돌파했어. 예, 그쵸. 요거 땡그랑 요거 맨 산꼭대기에 요거 하나 남았어. 그치. 이거는 뭐 저항대라고 볼 수도 없지. 그치. 이건 저항대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뚫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거 다 뚫었죠. 예, 이건 뭐 다 뚫은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오늘 그래도 어제 그 하락 반격형 캔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관기가 차익실한 부분도 있고 일부. 그래서 뭐 여기서 약간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술적 관점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래도 5일선이죠. 이게 하락 반격형 캔들이잖아요. 뭐 보통 하락 반격 캔들 나오게 되면 하락 확인한 캔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거 봤는데 야간 선물 지수 있잖아요. 잠깐만 제 얼굴이 왜 여기 있지? 네, 원래 야간 선물 지수가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야간 좀 선물 지수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저기 미국 증시도 약간 약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조정 주어봤자 뭔가 악재가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5일선하고 21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충격적인 일은 없잖아요, 현재. 이게 빠지는 데 있어서 뭐 한국 시장이 난리 났다 뭐 이렇게 될 만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기관계 쪽에서 차익실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이 좀 붙은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다 뚫었어요, 뚫기는. 이거는 다 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관점 봐도 다 뚫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뭐 핸들형 패턴 그 정도는 나올 수는 있긴 하겠죠. 코스닥은 여기 저항대가 딱 보였죠. 여기 3중 패턴에 걸려버렸죠. 걸려가지고 여기서 조정받았는데 뭐 코스닥은 그냥 개인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지수는 이 정도면 됐죠. 이 한국 지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들의 물량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한 달 동안에 5조 6천억,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5조 6천억이나 떠들어댔지. 맞나? 맞구나. 5조 6천억 맞구나. 이게 이제 억 단위니까. 5조 6천억이 들어갔고, 개인들은 오히려 6조 8천억을 던져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너무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물론 뭐 올라가다가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워낙 외국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국은 너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 이런 장은 진짜 나올 수가 없는 장입니다. 이런 수준은 나올 수가 없는 장이. 근데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한국 시장 강하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국 시장 보는 이유는 너무 강해서 보고 있어요.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한국 시장 요 정도 한번 보고 미국 시장 좀 약간 좀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가는 종목만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드레싱, 그러니까 겉보기 좋은 건데 이게 염그 말일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뭐 분기 말일이라는 하여간 달의 말일이 되면은 그 증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임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위주로 사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이제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리밸런싱해요. 리밸런싱 한 부분을 고객에게 보여줘. 그러면 아, 이 회사가 나름대로 리밸런싱 된 종목을 보니까는 아, 상승하는 종목만 있네. 이렇게 겉보기가 좋게 만들어요, 포트를. 그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 말일 되면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현상이란 거죠. 미국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2200개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어제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호실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주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왜 기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냐면, 아 근데 진짜 특이한 그 부분은 AI 쪽이잖아요. AI 쪽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냐 AI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AI예요. 그냥 순수 소프트. 하드웨어 쪽? 아, 당연히 하드웨어 쪽은 그건 있죠. 엔비디아가 많이 팔리고 하니까.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관계자 발언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인프라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춘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약간은 이제 감소가 아니라 투자의 그 상승률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내년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라는 게 AI, LLM이라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이쪽으로는 어차피 AI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경쟁을 하잖아. AI가 한두 개도 아니잖아. 경쟁 제품이 하도 많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1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 어제 이야기가 좀 메타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이 AI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AI를 통해 가지고 파생되는 산업 쪽이 성장주로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I 쪽에다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몇백 조 투자할 거니까 그걸로 몇백 조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100조 넘는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한다니까 모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라든지 올라가는 것 좀 본다면 AI와 관련된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보고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미국 경제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하냐면은 뭐 다시 뭐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쪽이 이제 그쪽으로 가긴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본다면 뭐 그냥 시장은 무조건 AI다. 그냥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AI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미국 시장부터 우선 이야기했고 미국 시장 그래요. 그냥 무조건 AI예요. 무조건 AI.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그냥 다 AI, AI. 그냥 LLM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 AI. LLM이기도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관세 관련된 얘기인데 아씨 관세는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제 그냥 살짝만 이야기해 볼게요. 구리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구리에다가 뭐 50% 관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50% 관세 중에서도 원재료는 무관세이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 정제 제품, 정제 제품, 그러니까 구리의 원재료 말고 구리 원재료를 통해 가지고 정제된 제품은 아마 50%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은 좀 타격을 받고 원재료는 무관세.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죠. 엄청나게 폭락했지. 그러니까 구리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안 매기는 거니까 거기는 폭락을 했고, 구리에는 50%. 그리고 이야기할 게
고용 보고서 이건 이제 발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이야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압박에 대한 이제 그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이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바이오 기업들에게 약가를 낮추라고 아예 강제적으로 좀 법안을 만들 거라고 약간 이제 프레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네, 여기 있네. 해외 수익 환원 등 약가 규제 프레임 강화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다가 뭔가를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자국 회사에게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그럴 건데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뭐 멀티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멀티플이 될 만한 그 섹터는 AI는 그냥 멀티플이 되는 거고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는 뭐 환경적 조건이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좀 약세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언젠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요 정도면 됐죠. 예, 요 정도면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제 이쪽 예, 트럼프의 약가 압박에 의해서 일라일리 등 제약바이오 쪽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또 이것도 있죠. 뭐도 중요했냐?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한미 관세 15% 타결 소식. 여러분들 이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저 소식을 우리가 또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저는 뭐 어떤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냐면은 과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가 피해를 받는지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미지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은 눈에 쏙 들어오긴 하지. 네, 여기에 제 얼굴이 내릴까? 이게 이 화면, 예. 그래서 뭐 자동차 관세율 뭐 25에서 15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일본하고 뭐 유럽에 비하면 살짝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관세 저기 자동차 쪽은 좀 빠졌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쪽도 50% 관세율 유지되고 있고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워낙 예, 주장한 품목 관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쪽은 최애국 대를 받게 돼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뭐 저 반도체하고 의약품 쪽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걸 잘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오 쪽이 빠진 부분은 미국의 약가 정책에 의해서 약가를 낮춰라는 정책에 의해서 미국 바이오가 빠졌고 한국은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은 오히려 반도체하고 의약품 쪽은 최애국 대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 업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조선협력 관련해가지고 뭐 대미협력 투자 펀드가 3,500억 달러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동성 물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성 물량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쪽에 그러면 그쪽 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산업이 뭐냐면은 조선. 그래서 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오션이 16% 고가로 날라갔죠. 그래서 조선협력에 1,500달러가 좀 투자되고 나머지가 대미 투자 2천억 달러인데 여기서 2천억 달러가 뭐가 있냐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주요 기업들 업종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거. 그래서 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LNG 구매에 1,000억 달러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이제 약간 우려가 있었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농수산물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혼조세였어요. 어떤 종목은 올라가 어떤 종목은 빠지고 예, 특별하게 뭐 영향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자료를 보셨으니까는 문서로 정리한 자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기 수혜 산업군이라고 좀 명명해 봤는데 조선업 반도체 쏘리. 네, 우선은 조선업 반도체 의약품 원자력 에너지 플랜트 산업 금융 인프라 방산 우주 요쪽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피해 산업 섹터는 이제 철강 자동차 부품 일부 자동차도 약간은 이제 경쟁력에서 살짝 가격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가격 경쟁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 그 경영만 잘 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빠진 건 빠진 거니까. 예, 빠졌다가 그게 지금 현대차가 그 올라갔다가 조정받았거든요. 현대차 살짝 볼까요? 삼성전자는 어제 좀 올라갔다 조정받은 거죠. 야, 그래도 현대차 올라갔었다? 야, 그래도 올라갔었네. 야, 그러면 저거네. 외바닥만으로 준 거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갖고 놀겠네. 지금 저항대 걸린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 빠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지. 예, 왜 개인들만 들어오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치? 예,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서 뺐네. 기관자고 개인사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조정 받는 자리긴 하겠네요. 네, 여하튼간에 지금은 이제 나중에 봐보세요. 예, 나중에 지금은 개인 물량만 너무 좀 테마스로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 어제 여기 2,931억 원 들어왔죠. 외국인은 1,393억 원 던졌고 이 안 들어오잖아 외국인들 그치? 예, 그러면은 좀 테마성 봐야죠 지금은. 그래서 자동차 쪽은 지금은 약간 조정 타임이라든지 어, 약세 모양새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피해 쪽은 철강은 아무래도 50% 고일관세, 품목관세 유지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일부 부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식품하고 유통 쪽은 큰 건 없어요. 이거는 뭐 개방 따로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이씨 잠시만.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가치주 중심의 재편이 좀 필요하다. 조선, 전력,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주도 섹터. 근데 지금도 늘상 그래 왔지 않았나요? 예. 지금은 뭐 특별하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관세란 영역이 타결됐기 때문에 뭐 기존 그대로인 듯 싶습니다. 뭔가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약간 펀드 조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 산업 섹터는 좀 더 돈이 더 유동성 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 근데 이거를 뭐 굳이 가치주 중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한국은 또 AI 쪽에도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AI 쪽하고 조선 쪽하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거 이쪽으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원자력, 에너지, 방산 우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반도체, 의약품, 제약바이 쪽, 원자력, 방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 섹터는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철강 쪽이겠죠. 50% 고율 관세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뭐 지금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가격 경쟁력에 약간의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그 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저게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이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 섹터가 시장에서 그나마 유동성 자금이 좀 더 지원받아 가지고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인지, 그게 한마디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업종의 멀티플이 될 수 있는 조건적인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요 정도 됐죠.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알고 싶으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더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가져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한국 시장은 너무 그 외국인들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글로벌 저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증권 시황에 대해서.